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치권에서는 유치원 성질, 운물물이 없다. 유치원 성립요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그 목적물, 아무 채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있는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만 유치하라. 유치권. 그 다음에 요건 설명드려. 이거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나머지 3가지가 완전 유치권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자, 어떤 얘기냐? 한마디로 유치권을 성립하려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너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네 물건 못 돌려줘. 물건 인도를 거절해서 세탁비 몇 푼 때문에 세탁을 포기할 겁니까? 카센터 자동차 수리비 때문에 자동차 뭐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 심지어 압박을 줘서 빨리빨리 내 돈 갚게 만드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만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돈 갚으란 날짜가 왔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지. 그건 뒤집어 보면요. 변제기 변제기 도래 전에 미리 점유했더라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고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공사업자인데 건물 짓는 공사 내부 인테리어에 들어가서 창문 세치 달고 문짝 달고 뭐 하고 그러면서 공사비 2억에 도급계약을 맺었어요. 도급이라는 것은 일이 완성됐을 때 후불로 주는 거예요,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선불로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완성 조건으로 후불로 받는 게 도급인데 내가 내 자재 사다가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 들여서 일을 완성시켰는데 계약서 어떻게 썼나 보세요. 일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5월 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2억은 7월 1일 날 주기로 한다.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월 1일까지 완성시켰어. 물론 내가 점유하고 있죠. 아직 공사 못 받았어요. 그럼 공사 못 받은 상태 점유한 상태야. 그러면 현재 5월 1일 날 공사 완성됐는데 돈을 언제 주기로 했어요? 7월 1일 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사 못 받았더라도 아직 계약서에 돈 갚기로 한 날짜 전에는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안 되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경매당했다는 거예요. 6월 1일 날. 경매당 원래 이 유치권 성립됐다면요. 경락자가 나타나더라도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하면서 나 공사비 2억 못 받았다. 2억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경락자한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해서 경락자 인도 받으려니까 대신 대의 변제하든가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이 변제기인데 공사 5월 1일 날 완성시켜서 공사 못 받았어요. 근데 6월 1일 날 경매당했어. 경매당하는 날짜에는 아직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죠. 돈 갚이란 날짜 전에는 점유하고 있더라도 돈 못 받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거고 변제가 도래한 후에만 성립된 거야. 7월 1일 날 이후만 성립되는 건데 근데 7월 1일 이전에 경매당해버리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락자한테 공사 못 받았다고 유치권 행사만 인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변제 도래 후에만 성립되는 것이지 도래 전에는 공사비 못 받은 거 있더라도 미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당하면 경락자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인도해줘야지 유치권 주장하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유했을 거. 이 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게 맥이 되는 데가 있어요. 자, 일단 점유가 첫째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하여야 성립해요. 유치권에 점유를 못해버리면 성립이 안 돼요. 또 점유하는 동안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존속요건인데 만약 유치권자가 이유를 막론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어떻게 된 거야?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왜 소멸합니까? 유치권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본질이 있는 거야.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과 찾아가. 네 건물 찾아가려면 공사받고 찾아가.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얼른 돈 갖게 만드는 건데 유치권자가 채용권자 점을 못하고 있으면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이 점유가 성립요건이며 동시에 점유가 존속요건이라 불러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점유는 어떤 점유를 해야 되냐? 유치권 점유는 적법한 점유를 해야 돼. 적법한 점유. 이
적법한 점유가 됐을 때 유치권이 주장되면서 내 돈 줄 때까지 네 물건 인도 못해. 이걸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면, 그럼 예를 들면 불법 점유라면요.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상태해 볼게요. 자, 임대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임대계약 끝나면 임대는 임차를 발행해야 되는데 임대계약 끝났는데도 나갈 데가 없다가 계약 끝났는데 임차를 발행 안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를 돌려주지 않고 점유하는 건 불법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비가 줄줄 샌다고 수선 수리하고 보일러 터졌다고 비용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요. 나갈 테니까 저기 내가 그 임대계약 끝난 후에 보일러 터져서 비가 줄져서 수선비 수리비 집어넣었다. 이 비용 줄 때까지는 달라는 거야. 나 못 줘 인간아 얄미워서. 왜 임대계약 6개월 전에 끝났는데 안 나가고 6개월간 버티다가 수선 수리가 이자 달라. 나 못 줘 얄미워서.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유치하겠대요. 물론 수선비 수리비 필요비 유입비는 유치권이에요. 줄 때까지 인도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너 인도 받으려면 그 수선비 수리비 갖고 와. 필요비 유입비 갖고 와. 그때까지 못 돌려줘. 이거 할 수 있는데 임대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물 수선 수리비 집어넣은 것은 불법한 점유 상태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 비용 안 준다.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계 수리비. 그 수리비 줄 때까지 시계 유치할 수 있어요. 근데 도둑놈이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야. 명품 시계인데 고장난 시계예요. 그래서 훔친 시계를 시계 수리방 가서 50만 원 들여서 비용 집어넣어서 수리해서 차고 다니다가 잡힌 거야. 저기요, 제가 아무리 도둑놈이지만 도둑질한 이 시계가 고장나서 내 수리비 50만 원 들었습니다. 이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점유자들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모든 점유자들은 회복자에게 비용상 요구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 야, 못 준다 이 도둑놈 얄미워서 지금부터 유치하겠대. 다시 시계를 차는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상태에서 도둑질한 물건에 소매수비 집어넣은 것은 불법한 점유 상태야. 비록 비용상 인정되더라도 그거 안 준다. 유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런 점유 상태는 유치원 성립할 수 없어요. 안 준다 해도. 또 하나, 이때 점유는 어떤 점유냐? 이 점유는 어떤 물건을 꼭 직접 점유한 것만 유치권은 아니에요. 직접 점유했든 간접 점유했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유치권 성립한다. 꼭 내가 직접 점유, 유치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유치권 성립해요. 간접 점유한 것도 유치권 성립해요. 또 하나는 점유 보조자. 우리 점유권 배울 때 타인의 지시에 쫓아 물건 점유하는 점원, 직원, 도우미, 아주머니, 차량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 불러요. 이 점유 보조자, 이 점유 보조자를 통한 점유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요? 그 지시 내린 점포주인, 집주인, 점유주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 형태는 불문이야. 적법한 점유만 하면요, 뭐 꼭 직접 점유 유치권이 아니라 간접 점유 유치권이다. 또 점유자를 통한 점유도 유치권 성립한다. 자 보세요. 내 세탁소 주인이에요. 우리 세탁소가 커서 직원이 3명이나 돼요. 내가 미국에 볼일 보러 보름간 갔다 왔더니 세탁비 안 준 것들을 세탁소에 주렁주렁 걸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소 직원이 한 명이 그만뒀어. 미국 관사에 직장 그만둔 거야. 그러면 우리 점원 직원이 세탁비 안 줘서 세탁을 걸어놓은 거 점포주인 내가 유치권 주장하면서 나 세탁비 줄 때까지는 세탁을 못 내드립니다. 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꼭 내가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한 것도 성립하고 점유자 통한 점유도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하나 나와요. 시험 지문에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지금 뭐가 나오냐. 유치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것은 관계없다. 또 이걸 통한 점유도 성립한다. 그런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 간접 점유하고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데 꼭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잘 보세요. 채무자가 돈 갚을 거 있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떤 물건을 돈 갚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한 것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해요. 간접 점유하는 경우. 요 경우는 채무자가 그냥 아무런 문장 없이
직접점에 간접점에 다 성립한다는 맞아요, 이 지문은요. 근데 굳이 단 채무자가 어떤 물건을 직접 점유한 것을 돈받은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 경우만은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권의 간접 점유의 경우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왜 성립이 안 됩니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단이 없잖아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너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네 물건 못 돌려줘.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뭘 못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압박을 안 받잖아, 얘가.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적법한 점유라면 점유부담 통한 점유도 유치권 성립한다. 또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권이며 존속요건이다. 하지만 단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만은 채권에 간접 점유했더라도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안 되잖아. 얘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만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이 지문이 제 기출지문에 너무너무 다준한 거예요.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을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는 심지어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이 경우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시죠. 그런데 점유는 만약에 어떤 물건 전부가 아니라 어떤 물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만을 점유했어요. 내 돈 안 갚아서 공사비 안 줘서 일부 점유했어요. 점유했더라도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한단 말이에요. 인도를 거절하면서 심지어 압박을 갈 수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 부르는 거냐? 이거를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담보물권자들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만큼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빨리빨리 다 갚는 거예요.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그대로 사례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빌라가 12채. 빌라 10채를 짓는 건축주인데, 그 내가 내부 인테리 그 실내 공사하는 그런 업자예요. 그 빌라 10채를 지면 한 채당 문짝 달고 창문 달고 뭐 하는데 한 채당 3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럼 10채면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요, 3억. 그래서 계약 썼어요. 한 채당 3천만 원씩 10채를 3억에 도급계약 맺고 내가 자재 사다가 내가 사람 고용해서 일이 완성되면 3억을 주기로 하자. 그래서 내가 자재 외상 사다가 뭐 사람 고용해서 공사 완성시켰는데 건축비 3억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어떻게 했나요? 유치해버렸어, 나 인도 거절한다. 근데 내가 유치해버리면 분양도 못하고 남한테 임대도 못 놓죠. 너 3억 때문에, 공사 3억 때문에 30억짜리 건물 인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를, 인도를 거절해야지만이 빨리빨리 내 돈을 갚는단 말이에요. 유치했어. 근데 전부 유치하지 않고 그 10채 중에서 공사비가 3억이에요. 한 채당 3천만 원이에요. 그 10채 중에서 한 채만 유치해버렸어. 한 채만 내가 인도를 거절하면서 나 공사비 3억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돈 갚아야, 공사비 갚아야 건물 인도해 줄 거야. 그래야지 분양할 거 아니야. 자, 한 채만 점유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얘가 와서 그래요. 야, 그러면 한 채당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줄 테니까 한 채는 인도해 달라는 거야. 맞나요? 3억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유치하는 거지. 내가 물건 일부를 점유했다고 그 일부에 해당되는 돈만 갚는다고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다시 예를 들어볼게. 이거 불가분성을 보는 거야. 유치권의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다가는 돈 받으려 3년씩 4년씩 걸려요. 자, 보세요. 내 세탁 주인이에요. 세탁물 양복 5벌을 맡겼는데 한 벌당 드라이비가 5,000원씩이라 칩시다. 자, 10,000원씩이라 칩시다. 10,000원씩이라고. 10,000원씩이에요. 5벌이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세탁해줬어. 그랬더니 오더니 아저씨, 제가 세탁비가 없어 그러는데 이 다음에 드릴 테니까 양복 5벌 주시죠.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나 세탁비 5만 원 줄 때까지는 양복, 인도를 거절합니다. 세단 차면 돈과 찾아가세요. 5만 원대, 세탁 5만 원대 양복 다 포기할 겁니까? 유치했어. 그러더니 한참 노려보더니 들어가더니 돈 갖고 왔어요. 10,000 원이요. 500원짜리 동전 열 몇 개, 100원짜리 동전, 돼지 잡았나 봐. 10,000원 탁 내놓으면서 한 벌당 10,000 원이니까 10,000원 줄 테니까 곤생양복 내놓으래. 지금 결혼식 가야 된대요. 곤생양복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전액을 변제 전부 유치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0,000원 줬다고 하나 풀어주면요. 나머지 네 벌은요. 또 계절 바뀌어서 겨울 되더니 또 10,000원 갖고 보니 겨울 양복 내놓으래. 이거 무슨 보관 소음기가 3년 걸려? 지금 돈 다 받으려면. 전액을 변제가 전부 유치하는 거야. 내가 일부를 점유했더라도 3억 전액을 줘야지만이 일부도 풀어주는 거고 또 일부 변제했다고 변제한 만큼 유치권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유치는 불가불성이라 부르는 거야.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다 갚는 거예요. 유치권의 불가분성. 자, 여기까지도 봐주셔야 돼. 내가 한 얘기.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일부를 점했더라도 그 3,000만 원 갚는다고 한 채 풀어주는 거 아니다. 3억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전부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이게 있기 때문에 돈을 빨리빨리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채당 3,000만 원씩이면 한 채 풀어주면 또 한 1년 있다 또 한 채 풀어주고 이거 10년 걸려 10년 걸려. 이런 식으로 돈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유치권의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하는 거지. 변제한 만큼 일부씩 풀어주는 거 아니고 또 10채 중에 한 채만 점유했더라도 3,000만 원 준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3억 전액을 갚아야지 그 한 채도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유치 불가분성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별표 쳐놨잖아요. 제가요. 자, 5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특약이 없어지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민법 320조가 이제 유치권 이게 첫 조문이에요. 유치권 성립하는 규정인데 유치권 성립은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하는 규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요규정이 임의규정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유치권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자동차 카센터에 자동차 맡기면서 수리비 줄 때까지는 자동차 유치하면 인도 거절하기로 합시다. 유치하기로 합시다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치하는 거야. 그런데 배제 특약이 있다면 또 배제되는 거야. 그래서 견적을 뽑았는데 이거 단순하게 하나 갈 문제가 아니래. 엔진이 파열돼서 이거 엔진 안 교체하면 위험하대요. 돈이 없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 돈이 없습니다. 그냥 타고 다니다가 그냥 사고 나면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러면 외상으로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달 내, 2달 내 주기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합의가 됐어. 자, 수리해 놨는데 갔더니 150만 줄 때까지 유치한대요. 처음부터 맡길 때부터 뭐라 했어요? 자동 수리비는 한 달 돼, 2달 뒤에 외상으로 하기로 하자. 유치하지 않기로 하자는 뜻이야, 그게요. 세탁비 안 줘, 세탁물 주기로 합시다. 그건 특약이 있었다면 유치는 행사하면 안 되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성립하는 거지.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성립은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런 얘기들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유치권에 특별히 중요한 것들 제가 별표 쳤어요. 저런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 유치권 효력이에요. 자, 효력이 많이 떨어지면 법이 뭔가 효력을 줬다. 효과, 전세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지상권 효력이란 말이 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이 법적 효력이에요. 법이 효과를 주면 누군가의 권리가, 너 의무가 생긴 건다.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효력,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하다 어떤 물건을 유치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유치할 권리. 자, 우리 교재 여기 있어요. 유치할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유치한다는 말이 뭡니까? 굳이 말로 쓰자면 유치한다는 것은 내 돈 갚을 때까지 네 물건을 남의 물건을 점유를 채권자가 돈 받은 건 채권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리. 얼마를 갚을 때까지 불가분성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를 유치하면 인도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압박을 가는 거죠.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내 돈 먼저 갚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권리야. 근데 유치권은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권리겠냐?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채무자한테만 인도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인도 거절하는, 모든 사람한테.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치할 당에 자동차가 누구 거였냐? 김씨 거였어. 김씨 거에 수리비 안 줘서 내 수리비 때 유치했는데, 아, 자동차 팔았어요. 얘가 박 씨한테 자동차 등록한부 넘겨버렸어요. 박 씨가 나타나 달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 나는 이 150만 원 줄 때까지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도 거절해요. 그럼 박 씨가 인도 받으려면요, 아, 대신 갚든가. 이게 바로 물건. 물건은 특정인 채무자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자는, 내 부동산 유치권자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죠. 내가 건물 새로 짓는,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가서 공사마트 한 공사업자인데 공사비 못 받아서 그 건물 유치했어요. 그 유치를 1년, 2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을 못 갚어. 심지어 앞발 가야도 돈이 없나 봐요. 한 1년 만에 다른 애들이 압류 잡아서 돈 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압류 잡아서 그 건물을 경매한 거야. 경락자 나타났어. 그러면 부당 유치권자는 경락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거절하는 거야. 나 인도 못해. 경락자한테는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공사비 나 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 모든 다 인도 거절하는 거야. 인도 거절해서 경락자가 알아서 대의변제, 내가 대신 공사비 갚을 테니까 명도해달라. 대의변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요, 경락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공사비 밀린 사람은 그 건물 주잖아요. 그냥 공사하다가 공사 못 준 거지 경락자 못 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경락자는 채무자가 아니야. 경락자는 채무자가 아닌 이 경락자에게 공사비 달라. 그 변제를, 공사비 1억 5천 달라. 변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이거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걔가 공사비 밀린 애가 아니잖아. 근데 경락자가, 아, 경락받은 뭐에 명도를 안 해주는 걸, 저기요, 내가 그 공사비 대신 줄 테니까 합의합시다. 그 공사비 밀린 게 2억이라는데 내가 1억 5천 줄 테니까 명도해 주셔. 라고 경락자가 스스로 알아서 명도 받으려니까 대의변제하는 건 유도할 수 있지언정 채무자는 경락자한테 공사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대의변제 유도하는 거예요. 인도 거절해서요. 이런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경락자한테도. 자, 이런 권리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자,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경매 신청권. 유치하는 게 목적이야. 돈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 내 건물 공사비 2억을 안 줘서 30억짜리 건물 유치하고 있었는데 얘 망했는지 2억 때문에 30억짜리 건물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내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유치권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 유치하는 목적물을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만 경매 신청은 있는데 유치권자는 경매돼서 그 경락되면 경락대금이 나오면 이 경락대 배당받을 권리, 이 배당받을 권리가 뭐죠? 우선변제권이에요. 경락대 배당받을 권리는 우선변제권은 있다 없다? 이것은 또 없어. 아니, 유치하던 사람이 유치한 분은 경매치면 경락되더라도 경락대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도 경매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있죠. 비록 배당받을 권리 우선변제가 없지만, 경매치면 있지만 우선변제가 없지만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 인도 거절해서 대의변제, 대변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락받는 사람들은 유치권 있나 없나 잘 봐야 돼. 있으면 그 유치금액이 얼마래? 아, 그럼 빼고 써야지. 경락대금에서. 왜? 내가 명도 받으려면 대의변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변제를 유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경락대 배당받을 우선변제가 없지만 경락자 나타나면 인도 거절해서 경락자 대신 변제, 대의변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신청권은 인정한다. 이건 있지만, 하지만 뭐는 없다? 우선변제권, 운물물이 없다? 그건 없다. 이런 권리가 있고. 세 번째, 유치권자는요, 간이변제, 외우라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들이 앞에 딱 유경, 쓰라는 건가? 슬슬 읽으면 되는 거죠. 유치권자는 이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이 인정돼요. 간이변제 충당권. 이런 권리도 있다. 이건 어떤 권리냐? 이 간이 충당권은 유치물의 가치가
너무 가치가 적어서 경매가 불합리할 때, 불합리할 때, 이때 써먹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 내가 자동차 카센터 주인인데 자동차 수리비가 한 150만 원 나왔어요. 내가 수리해달라고 할 때부터 폐차라 그랬어요. 이거 30년 된 자동차 수리해야 되고 잘 쓰지도 못합니다. 이거 고물값도 안 나옵니다. 해달래. 해줬어. 근데 수리비를 안 주는 거야. 그럼 그 낡은 30년 더 된 자동차 유치했죠. 내가 수리비 줄 때까지. 끝까지 돈을 안 갚아요. 경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경매하려면 견인차 끌고 가야 되지. 그 자동차 경매장에 수수료 줘야 되지. 이거 100만 원도 안 나오게 생겼어. 이거. 근데 받을 돈 150만 원이야. 그러면 해봤자 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 법원에 허락을 얻어요. 판사님, 받을 돈이 150만 원인데 목적물이 가치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경매비용 빼고 견인비 빼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돈 대신 이거 직접 내가 소유권 갖게 해주세요. 내가 소유권 대신 주세요, 나에게. 법원에 청구하는 거야. 받을 돈 대신 유치한 목적물 소유권을 나에게, 유치원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법원이 허락했어요. 그래, 합리적이다, 허락했다. 너 받을 텐데 네가 가져. 그냥 가져. 그 목적물, 유치한 목적물 네가 가져. 소유권 줘버리는 거야. 주는데 평가 받아야지. 근데 평가했더니 받을 돈이 150만 원인데 감정평가금이 160만 원 나왔어. 그러면 10만 원은 주고 채무자한테. 남는 돈은 주고 내 직접 가져버리는 거야. 내 받을 돈 대신 유치한 목적 소유권을 직접 가져버리는 거야. 하지만 누구 허락을 얻어야 돼요? 법원의 허락은 얻어야 돼요. 허락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허락 얻어야 된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에서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을 충당할 권리가 있어요. 먼저. 무슨 말이냐? 유치권자는 유치하는 목적물에서 과실이 나온다면 이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락 때문에 들어가서 배당받을 권리만 없을 뿐이지 경락자한테도 인도 거절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소유권 가져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락 때 배당받는 우선 면제가 없을 뿐이지 실제 내 돈 받는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이거 잘 봐보세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 내가 수의사예요, 수의사. 근데 젖소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져 싣고 왔는데, 이거는 주사도 많이 맞춰야 되고, 모두 사람처럼 기부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치료해야 됩니다. 놓고 하세요. 예, 치료해 주세요. 그 치료했어. 치료비가 한 50만 원 돼요. 자, 열흘 만에 찾으러 왔는데, 수의사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젖소 주시죠? 이 젖소 그냥 줬다가는 150만 원 못 받아요. 나 지금부터 젖소 유치합니다. 저도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치료비는요. 유치했어. 젖소 찾아가려면 150만 원 갖고 찾아요. 젖소 값은 한 800만 원, 900만 원 해요. 150만 원짜리 젖소 900만 원짜리 포기할 거 아니잖아. 유치해버렸어, 내가. 유치했는데, 얘가 매일매일 우유가 많이 나와요, 우유가. 우유 짜줘야 돼, 맨날. 우유 2통씩 나와요. 원유 한 통에 15,000원이에요. 하루 2통씩 나와 3만 원이에요. 그럼 우유 짜서 원유업체 불러서 2통씩 매일 가져가라. 그 3만 원씩 받아서 나 120만 원 먼저 충당할 권리가 있다 없다. 매일매일 3만 원씩 까는 거야, 내가. 3만 원씩 까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날 다 깠어. 몇 달 지났더니 다 깠어. 그러면 젖소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유치하는 목적물에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또 내가 유치하는 목적물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가 건물이야. 그 상가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 하고 막 그랬는데 돈 안 주는 거야. 유치했는데 월세가 들어왔는데 월세. 그 월세에서 내 공사비 먼저 깔 수 있어요. 유치하는 목적물에서 경제 이득이 나온다면 그걸 다른 채권을 먼저 내 채권을 충당할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어, 유치권자는. 오케이, 이런 권리도 있고 또 유치권자는 그렇지만 또 중요한 얘기 뭐냐? 5번째 얘기, 유치권자는 잘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는. 유치권자,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을 원칙은 유치권자가 내 돈 안 갚아도 얘 물건 유치했어. 채무자 물건 유치했어요. 근데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의 원칙은 사용하고 수익할 사용 수익 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야. 유치만 하라는 거야. 인도만 거절하라는 거지.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탁비 안 줘서
세탁물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세탁비 갚을 때가 막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냥 양복 입고 다니면 되겠어요? 카센터 아저씨가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유치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지만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지. 공사업자가 공사비 안 준다고 그 공사한 건물 유치할 수는 있어. 그죠?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만 잠그고 쓰고 있어야죠. 유치권자가 뭐 세탁물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유치하는 목적물. 카센터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유치권자는 인도만 거절해서 채무자 심지어 압박을 가는 것만 있는 거지 사용수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 사용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예외가 있다. 하나는 채무자 승낙을 얻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채무자 그래요. 저기 공사비 줄 때까지 이 건물 사무실 쓰세요. 공사비 줄 때까지 자동차 수리비 줄 때 자동차 타고 다니세요. 라고 허락하면 쓸 수 있어요. 단 허락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비록 허락이 없었더라도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 목적 보존 그 보존에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승낙이 없더라도. 자 보세요. 자동차 유치했는데 자동차라는 게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시동 걸어서 적당히 주행을 해줘야지만이 유지관리에 좋은 거지 1년 내내 한 번도 시동도 안 걸면요. 더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유치하는 자동차 시동 걸어서 뭐 주행해요. 가능한 얘기야. 자, 건물 유치했어. 건물 유치했는데 건물 가끔가다 보일러도 돌려주고 뭐도 해줘야지 관리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단 보존에 필요할 때는 채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썼어요. 그러면 두 가지 예외가 있네. 허락이 있을 때 승낙,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도록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쨌든 승낙 얻었어요. 보존에 필요해서 썼다면 부당이득은 반환에 내야 된다. 공짜로 쓰는 건 아니에요. 유치하는 동안에 유치 목적으로 써도 좋은데 이 두 가지는 쓸 수 있어요. 보존에 필요해서 승낙 썼다면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쓰는 얘기. 보존에 필요해서 승낙으로 사용했다면 썼다면 부당이득은 반환에 된다. 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사용수익도 찾아보세요. 여기 사용수익권. 자, 그럼 뭐가 보존에 필요한 경우냐? 자, 부동산 유명한 판례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부산 임차인이 임대계약이 딱 끝났어. 임대계약이 다 끝났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 안 해줘. 필요 유입비를 안 주는 거야. 돈이 없다고. 수험비 수리비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 비용 상환 요구했는데 비용 상환을 안 해줘요. 비용 상환 안 해주니까 이 비용 상환 해줄 때까지 이 임차 목적을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나 그러면 수선비, 수리비, 유익비 계약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유치하면서 종전대로 계약은 끝났어 이미. 종전대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하면 장사하고 주거용 건물이면 그 집에 살고 창고라면 물건 쌓아놓고 종전도 계속해서 이 부동산 임차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 거냐? 이게 바로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람이 오랫동안 벼놓는 거랑 사람이 사용하는 게 보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산행하면서 임대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면서 종전대로 계속해서 임차 목적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주거 건물이면 계속 사람이 살고 상가라면 계속 장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뭐다? 보존행위다. 이게 보존행위예요, 이게. 보존행위인데. 근데 썼다면 어쩌? 썼다면 사용료는 월세 차임은 내야 돼, 안 된다? 내야지. 이거 내기 싫으면 샷하면 그냥 닫아놓고 그냥 유치하면 되는 거고. 썼다면 사용료 내야 돼. 근데 어쨌든 임차인이 비용 상환에 관해서 임대인이 비용 상환해 주지 않아서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 목적물 종전대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보존행위다. 꼭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권리들이에요. 또 하나 어떤 권리가 있느냐? 6번째. 자, 목적물 사용권 원칙은 없는 거예요. 6번째는 유치한 동안에 유치 목적물에 또다시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이 바로 필요비 유입에 들어갔다면 또다시 비용 상환 또다시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또다시 비용 상환 청구는 있어요. 이 비용 요구할 수 있어요. 또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안 주면 또다시 유치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젖소 얘기예요. 제가 홍수의사예요. 다리 부러진 젖소를 치료해달라 맡긴 것을 치료비가 120만 원이에요. 다 치료했는데 치료비를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나 치료비 줄 때까지 젖소 유치한다. 유치했어요. 유치하는 동안에 뭐가 들어가나 이 젖소에. 매일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때 열흘 만에 왔어요. 120만 원 갖고 왔어. 책상 기분 나빠 책상에 탁 놓는 거야. 저 살래요. 잠깐 내가 유치한다 열흘간 하루에 2푸대씩 한 푸대당 사료값이 15,000원이에요. 3만 원이니까 열흘이니까 30만 원. 사료값 달라. 요구할 수 있어? 있죠. 유치한 동안에 유치 목적 또다시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더니 뭐래요? 저수준이 누가 먹이랬네. 내 허락 없이 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나 못 준대. 사료 먹이니까 못 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유치해버리는 거야. 나 사료비 줄 때까지 유치한 동안 유치 목적물의 필요비요. 그게 필요비잖아. 동물한테 사료 안 먹이고 굶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비용이 들어갔다면 또 다 비용산 요구할 수 있고 이 비용 안 주고 또 다시 유치하는 거야. 그래서 유치하는 동안에 남의 물건 유치권자가 또다시 어떤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다면 또다시 비용산 요구할 수 있다. 그거 안 주면 줄 때가 유치할 수 또다시 유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2개예요. 6가지 문제 봤어요. 이거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가면서 제목에다 보고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쭉쭉 미치고 가면서 읽는 거야. 딱 2페이지가 중요한 거야. 성립요건, 효력까지만 보면 돼. 나머지는 참고 삼아 읽을 정도지 첫 문제 거리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해야죠. 여기까지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당원 파트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